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감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9월에 있을 FOMC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을 조금 시장에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1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 지수는 좀 변동성 속의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 업종별로도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AI 섹터입니다. 의료 AI 테마에서는요, 주말부터 미국의 폐암학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장중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퀀타 매트릭스를 비롯해서 브리지텍, 미래컴퍼니 등 많은 종목들이 함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림 CIS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임특가 종목으로 지난주에 공략을 하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수익률 리뷰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그룹주입니다. 두산그룹주가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두산 우선주도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산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좀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테마주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종목별로 변동성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이렇게 맞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거래일 만에 무려 50%의 급등을 잡아내셨는데요. 박수부터 치고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좀 5거래일 만에 50% 급등을 잡아내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던 드림 CIS라는 기업이 5거래일 만에 이제 5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50%대의 상승이 나온 이유는 어쨌든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쪽에 우리가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식으로 그런 종목을 잡아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면 바로 보도록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좋은 수익을 좀 단기간에 내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내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수보다 좀 강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 업종도 있을 테고요. 좀 작지만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테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업종이나 테마 둘 다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거래 대금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당부드리지만 시장에는 제한적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난달부터 굉장히 좀 특별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상황이죠. 8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초전도체를 비롯해서 맥신이나 오염수, 양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른 변동성을 보였었고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가 월초에 좀 움직임이 나오나 싶었더니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로봇이나 AI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비만약 같은 테마성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목군들, 오늘 장후반부에 로봇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는 아직까지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내일 삼성 SDS에서 그 생성형 AI를 공개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AI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열어놓고 있지만 살짝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만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비만약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종목으로는 준비를 못 해왔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제약바이오는 꼭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물음표라고 적어놨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테마 종목군들이 있었죠. 주도 섹터도 있었고 여러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너무 빠른 종목은 좀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재건이나 원전 관련주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실제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주도 섹터가 사실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종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데 그걸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도 섹터 중에서도 기술적으로든 뭐 재무적으로든 강력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별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 검색식이라는 거고, 이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선별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신호포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라인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고수 라인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고수익을 드리고 싶어서 고수 라인이라는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고수 라인 같은 신호포착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야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있는 이슈라든지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검색만 하시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매 타점이 차이 날 경우에는 어떤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이 나고 어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분석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매매 타점을 잡아내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고수 라인을 통해서 종목 리뷰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장바구니 종목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고수 라인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지 여러분들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고수 라인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네모 박스 작게 하나 보이시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하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참여코드 498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5거래일 만에 50% 급등을 잡아내신 우리 전문가님이십니다. 과연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을 안겨주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리뷰 종목 한 종목씩 좀 짚어주시죠. 자, 제가 이제 오늘로써 3주차째 방송이 되는데 그러니까 4번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은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죠. 당시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자리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임상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매출과 계약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런 불신이 많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28일,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는 아니죠. 그 대신 제가 처음으로 방송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22%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당시에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했을 때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고 제가 요 다음 3,000당 제약 다음 종목은 제가 일부러 지난주에 추천드렸었던 종목들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SPG라는 기업입니다. 이 SPG 같은 경우는 SPG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SPG 같은 경우는 9월 4일 날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을 터치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이죠. 4일 날 말씀드리고 지금 딱 5거래일, 5거래일이죠. 딱 일주일이니까 5거래일,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이 최대 상승률이 21.1%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셨었던 3,000당 제약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SPG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는데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의 시세의 연속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신호포착으로 제가 준비를 해놓은 수식이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움직이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SPG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고수라인 상단부로 다시 한번 위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선 이제 이 검정색 라인이 상단부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 라인과 파란 라인 그리고 검정 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신호포착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었던 또 하나의 종목입니다. 바로 띵크웨어라는 기업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첨단 차량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봤었던 종목이죠. 이 띵크웨어 같은 경우도 9월 4일 날 우리가 공략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왔지만 그래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최대 상승률이 16.7% 정도가 나왔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었던 SPG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드림CIS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아주 강력하게 상한가로 꽂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드림CIS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별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회사였습니다. 임상시험 전문으로 하는 CRO 기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기업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에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도 임상시험이 잘못되게 된다면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임상시험 전문 플랫폼 CRO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 이것 좀 시험해달라라고 한 것들만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과는 사업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중국계 기업의 피인수가 됐고 2022년도 연간 수주액이 558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만 수주액이 192억, 약 40% 정도가 한 분기만에 나왔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상한가로 강하게 꽂히게 했었던 명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명분이라기보다는 좀 테마성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G2G 바이오라는 회사가 어쨌든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관련 특허 기술을 국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비만약이라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위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같은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테마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드림CIS인데 드림CIS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살짝 어려워하실 만한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하고 드렸는데 오늘까지 단기적으로 50%대의 상승이 나왔죠.
딱 5거래일 만에 50%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9월 달 들어서 지금 HB테크놀로지가 한번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림 CIS가 오늘 이제 후속으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노란톡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5% 올라가는 종목 매수하기도 어려운데 당신이 매수한 종목은 왜 10%씩 올라가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거래 대금, 주도 섹터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3,000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지금 SPG라든지 방금 전에 보셨던 드림 CIS라든지 그리고 또 앞서 보셨던 종목들은 전부 다 지난 4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뭐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그때부터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3주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지난 화요일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들도 여기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바로 C랩과 S&T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죠. 여기서 지금 C랩 같은 경우는 제가 15.8%라고 적어놨는데 계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종목도 19% 정도가 올라왔고요.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15% 정도가 상승을 했죠.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 여기 지금 SPG와 드림 CIS, C랩, S&T 다이내믹스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 4일과 9월 5일 이틀 동안 방송을 하면서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10% 이상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자금이 들어와 있는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쪽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전문가의 존재 이유가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거래가 붙고 주도 섹터를 공략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드림 CIS 같은 경우도 5거래일 만에 50%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가장 하단부에 있는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 회사는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방산 관련주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승 명분도 있지만 거래 대금이 붙는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을 공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매매하다 보면 좀 위험하지 않냐,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량한 종목도 손절가를 정해놓고서 우리가 공략을 하듯이 빠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손절매를 정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많이 줄여서 공략해 본다면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멋진 매매 방식이라는 거죠. 단기간에 고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도 섹터를 노려봐야 하는데 오늘도 제가 주도 섹터에서 여러 종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오늘 제가 캡처해 놓은 부분이죠. 바로 드림 CIS가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장중에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VI가 발동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방송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딱 4번 방송을 했습니다. 4번 방송을 했는데 앞서 보셨었던 종목들의 상승률이라든지 오늘 체감할 수 있었던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정규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저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호가창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도 섹터를 공략하다 보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종목씩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려보자면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2개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차트에서는 지금 한국 화장품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캡처한 것이 아니라 이거 설명드리려고 캡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긴 하지만 위에 검정색 라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나오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일자 부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같은 업종이지만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를 캡처해 놓은 게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 정도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한국 화장품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의 등락률을 보였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무슨 마법 같은 그런 신호 포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국 화장품과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화장품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이 하락하고 있을 때 에이블 CNC가 1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수라인이라든지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매매를 하시다 보면 나만의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런 고수라인이라든지 여러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런 조건 검색이랑 신호 포착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거죠. 전문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자금이 들어오는 쪽을 매일같이 판단하기 힘든 상황인데 일과가 있고 업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을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고수라인에 부합하는 몇몇 종목들을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몰려있는 이 주도 섹터에서 이 수급을 쫓는 시각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고수익을 위한 강력한 무기라고 하네요. 고수라인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재규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링크 타고 4989 입력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이재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아봐야 할 종목이 좀 궁금해집니다. 과연 고수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바구니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에이블 CNC라는 기업입니다. 화장품 제조 도소매 업을 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축소됐지만 매출이 상승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불필요했었던 비용을 줄이면서 내실을 다졌다는 부분이고 가장 밑에 보시면 이제 방한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에이블 CNC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여행객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도 제가 불구하고 또 오늘 준비한 이유는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제 방한할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에이블 CNC를 또 캡처를 해왔는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참 재밌게도 움직임을 어느 정도 차트상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성 기사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이 됐다가 오늘 이제 뭐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이제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서울에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려 6년 만에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테마성을 가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테마성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첫 번째로 장바구니 종목에서는 이 역시 고수라인 위에 있는 에이블 CN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방금 전에 C랩이라는 기업은 좀 넘겼는데 C랩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도 연우라는 기업입니다. 이 연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에이블 CNC와 연우를 좀 같이 잡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연우 같은 경우는 화장품 기업들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죠. 왜냐하면 연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경절까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에이블 CNC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 때문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있어요. 바로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인데 지금 이 연우 같은 경우는 펌텍코리아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에이블 CNC와 연우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 자체의 매출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에이블 CNC는 만약에 힘을 받게 되면 연우보다 더 강할 겁니다. 다만 연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셨다시피 화장품 기업들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연우라는 기업이 하나의 화장품 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화장품 회사와만 거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자체가 개선되게 된다면 연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블 CNC는 독자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해서 등락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강하게 나올 텐데 연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연우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연우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고수라인 상단부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후반부에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에이블 CNC와 이 연우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이 C랩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랩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9월 5일 날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었던 종목인데 이틀, 3일 만에 뭐 장중에 VI도 걸렸고 저점 대비 고점까지는 거의 20%대의 상승이 나왔었던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밀림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만 오늘도 역시나 양봉우를 만들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AI 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만약에 로봇 쪽이 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내일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좀 보셔야 할 겁니다. 흐름을 좀 보셔야 하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만약에 약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AI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또 한번 몰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C랩이라는 기업도 좀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이죠. 이 AI와 관련돼서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이 반도체 칩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CPU가 아니라 GPU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이 GPU,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 엔비디아가 이 GPU 쪽에서 메리트가 있는데 이 GPU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C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로 엔비디아와 파트너사로 엮여 있는 기업은 C랩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 점을 긍정적인 메리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랩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이제 연우는 제가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바로 C랩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를 준비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AI 쪽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쪽에 엮여서 상승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고 뭐 한글과 컴퓨터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모바일 쪽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AI 쪽으로 엮여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근데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짝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됐는데 지금 이제 사전 등록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계속해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AI와 관련돼서 상승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거의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못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장주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흐름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한컴 라이프케어와 케어링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다음 화면 바로 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의 관계사, 자회사 현황입니다. 보시면 한컴 라이프케어가 있고요. 한컴 케어링크가 있죠.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컴 케어링크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AI로서의 모멘텀도 있지만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S&T 다이내믹스 말씀드리면서 방산 쪽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한컴 라이프케어 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적이 없는 AI 관련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앞에 ABCNC와 연우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C랩과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AI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기업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쪽이죠. 그래서 AI 쪽이지만 이건 이제 의료 쪽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루닛이나 뷰노 같은 기업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뷰노나 루닛이 아니라 이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과 원격 진료 관련주로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여기다가 AI를 접목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AI 업종 자체가 크게 빠지거나 AI 의료기기 쪽이 강하게 빠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라이프 시멘틱스는 후발주자긴 하지만 강력한 모멘텀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비대면 쪽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하죠.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 쪽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그러니까 의료 AI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원격 진료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라이프 시멘틱스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시그널이 더 떠 있는 상황인데 시그널이 많이 떠 있는 상황에서 고수라인이 상단부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이프 시멘틱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시고 거래량이 장중에 전일 대비 100% 이상 붙게 된다면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죠.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죠? 국내 증시 AI 대표주, 뭐 AI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자회사의 이 솔트룩스의 자회사에 삼성이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삼성 SDS와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이 있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삼성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 내일 이제 12일 날 삼성 SDS에서 생성형 AI를 공개한다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도 버텨준다면 솔트룩스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내용이 나왔는데 못 버텨낸다면 이건 이제 솔트룩스는 당분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노려볼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일 버텨주는지 여부를 따져보고서 버텨낸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할 장바구니 종목 지금 6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에 올라올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앞서서 짚어주셨는데요. 에이블 CNC 그리고 연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정성이 부각되는 종목 연우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AI 관련주도 4가지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이 로봇 쪽에 자금이 약할 때 AI 관련주 잘 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엔비디아 파트너사 C랩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회사 모멘텀이 있는 한글과 컴퓨터, 의료 AI로 묶여있는 라이프 시멘틱스 그리고 삼성 관련주로 묶여있는 솔트룩스까지 6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장바구니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이재규 전문가님과 더욱더 자세한 의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샵 3772번 이재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좀 기회를 잡아봐야 될 타임특가 종목 바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특가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PJ전자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장후반부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PJ전자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PJ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 굉장히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테마주들의 장세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대장주 하나가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계속해서 좀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PJ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덜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자동차 전장 쪽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현대 로보틱스와 산업용 로봇에 로봇 제어기를 공급했었던 계약 체결 이력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늦게 부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자공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엮여서 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납품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면 현재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로봇 시장에서 두산의 상장 이전까지 해서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PJ전자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어쨌든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 품목 중에 초음파 진단기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테마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는 로봇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장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의료 AI, 초음파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 AI는 살짝 너무 나간 것 같고요. 로봇과 전장 쪽으로 우리가 좀 엮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J전자 같은 경우도 장중에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된 모습인데 이 역시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수라인과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붙이기 위해서 이격도를 좁히는 게 아니라 늘리면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PJ전자, 로봇 관련주를 좀 체크하시면서 로봇 관련주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니까 이 PJ전자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오랜만에 이 건설 관련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데모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HTS에서 검색을 하면 데모라고 검색을 하면 되죠. 건설 기계, 뭐 중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뭐 재건 테마로 엮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네옴시티가 650조 규모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600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큰 자금의 투자를 할 것인데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굴착기 앞에를 바꿔주는 앞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북미라든지 선진 증시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정책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통해서 지금 리스크, 중국이 이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 기계 중장비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건 테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데모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유가죠, 여러분. 유가.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정유주 같은 것들, 화학주들이 있는데 지금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우디가 어쨌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지금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착착착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에 따른 고유가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SY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먼저 좀 움직이곤 있는데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귀엽게 이 하단부에서 고수라인 상단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더 붙으면 좋겠어요. 거래가 좀 더 붙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 앞서 보셨었던 AI라든지 로봇이 너무 빨랐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해서 공략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CU박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U박스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죠. 얼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최근에 AI 헬스케어 업무 협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이용한 결제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대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몇몇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보호예수 리스크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호예수 물량에서 나올 만한 물량은 이미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상장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고 그 이후에 고수라인 상단부 위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CU박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파란색 고수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AI 쪽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만 파악하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랩도 바로 보도록 하죠.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뭐 어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웹 보안에서는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죠. 정보보호 산업을 2027년도까지 육성하겠다. 근데 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27년도까지 육성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니터랩 역시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모니터랩 역시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되니까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진은 원전 관련 기업입니다. 원전용 계측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쭉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오염수 관련돼서도 이제 세슘을 95% 제거한다라는 그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적어놨는데 우리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위험한 것이 어쨌든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원자로 안에서 어쨌든 중성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열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진 같은 경우는 원자로 안에서 중성자를 책정할 수 있는, 중성자를 계측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우진의 저런 계측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가 최근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어쨌든 원전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원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수출이라든지 외형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저는 우진이란 기업이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에너지 수급은 가능하지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불거졌었던 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유럽 쪽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런 고생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원전을 폐쇄하고 원전을 줄이려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걸어 잠그니까 에너지 수급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상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진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었던 데모처럼 지금 막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자금이 좀 들어와 있는 종목들도 소개를 드리고 상대적으로 좀 자금이 덜 들어와서 앞으로 움직일 종목군들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는 못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후반부에 조금 더 올라와 주길 기대해 봤었는데 못 올라왔더라도 사실 제가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을 돌파하면서 매매하는 돌파 매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했을 때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FNF라는 기업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설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었던 삼양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양사도 주가가 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테마성 종목군들, 그죠? 주도 섹터라고 해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삼양사도 조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었던 부분이고 FNF 같은 경우도 이제 의류 쪽이죠. 얘는 이제 설탕 쪽은 식음료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은 의류 쪽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한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니까 우리가 다른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 FNF 같은 경우 의류 관련주죠. 의류 관련주는 알아두세요. 원래 하반기가 성수기입니다. 뭐 겨울옷이 두꺼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반기가 성수기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중국이 이제 큰 명절이죠. 9월 이제 지금 10월까지 9월 말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제 휴가를 가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류 관련주로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이 FNF 같은 경우는 MLB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디스커버리인가요? 디스커버리. 네, 이런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매장도 굉장히 많고 판매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올해 3분기도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합니다. 이 FNF도 그냥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오늘 고수라인 상단부로 아주 소심하게 위치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FNF라든지 데모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아직까지는 적어요.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앞서 보셨던 뭐 드림 CIS의 50%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랩 같은 경우도 이틀, 3일 만에 20%씩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도 섹터를 공략했기 때문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주도 섹터라고 해서 모든 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지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고수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지난 타임특가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던 이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요. 5거래일 만에 50% 급등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 출연이 3주째신데 벌써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이 수없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타임특가 종목 여러 가지 섹터에서 또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의류 섹터도 있고요. 전자제품 관련주도 있고 뭐 건설 관련주도 있고 한데 과연 이 타임특가 종목 중에서 딱 하나만 꼽는다면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우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진. 원전 관련주. 제가 지금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두산 뭐 에너빌리티라든지 에너토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보성파워텍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지금 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눌림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뭐 4조대 규모의 원전 수주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유럽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면 전 우진이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안정적인 매매를 위한 강력한 무기 고수라인이 궁금하다 혹은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원전 관련주 우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4989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